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거대한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이 폭풍, 태풍보다 더 거대한 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퍼펙트 스톰, 완전한 이 폭풍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이 타이밍에 오는가라는 것은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간의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그것이 낳은 후유증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몰려옵니다. 자, 가까이 보면 이 금융위기와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질병 그리고 기술의 발전, 일자리 소멸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번에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세계를 갖다가 하나의 시장으로 엮었던 세계화, 신자유주의, 뭐 거창한 이론으로 포장하더라도 결국은 과거에 무역선을 타고 식민지에 도달해서 거기서 얻어서 각종 귀한 자재들을 확보해서 가지고 와서 팔던 그런 것과 본질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이 과거의 지리상의 그 불리함을 극복을 하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고 이 세계화의 핵심적인 이론이 신자유주의랍니다. 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뭐 상당수 화이트 칼라들은 이 오큐파이 월가라는 월가 점령 운동을 벌였습니다만은 그들이 월가 점령 운동에서 뭘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놓쳤어요. 그래서 금융위기의 본질은 결국은 인간이 기득권의 탐욕에 의한 경제적 붕괴를 갖다가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게 금융위기입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금융자유화하고도 관계 있고 결국 금융자본이 세계적 투기자본이 되고 그리고 주주자본주의를 가져오면서 탐욕적으로 왜곡 변질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형태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인류는 지금 과학기술이 정점에 이르러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하지만 결국 코로나 하나도 극복을 못하고 지금 3년째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이 모든 인류를 잘 살게 만들 거라고 사기를 쳐왔지만 이제 그 사기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기술 발전, 과학을 발전으로 점점 더 행복하고 걱정이 없어지고 수명도 연장되고 좋은 시절을 맞이할 것이다. 좀 뭐 과장되어서 알약 하나만 먹고 식사를 대신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 과장됨을 뺀 채 그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한 기기와 장비 또 그런 자동차, 스마트한 기기와 장비, 자동차 등으로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인류는 1990년을 기점으로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류의 살아가는 방향을 갖다가 새로 꾸며야죠. 리셋. 그래서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90년대에 동구권이 몰락, 공산주의가 몰락되는 걸 보면서 오만해져서 영구히 이 자본주의가 발전할 것처럼 신자유주의자들과 또 서구의 기독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종언이라는 건방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다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다 이익은 없죠. 결국은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는 남을 착취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 이득의 본질을 갖다가 착각한 것이 불가능죠. 그래서 그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이 썩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때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까지 밀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4차 산업 기술 발전이 낳은 후유증 또 코로나라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면서 돈을 기축통화국부터 무진장한 돈을 풀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자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항구적인 부양 정책을 펴도 아무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인플레가 올 거라는 부분에 대한 걸
그렇게 간단히 놓쳤죠. 또 그것뿐입니까? 이미 2008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벌었고 그것이 어떤 상황을 가져올 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4년에 좀 돈을 걷어 들여봤어요. 긴축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경제가 경색이 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시 푸른 겁니다. 다시 풀기 시작하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듬뿍 그냥 푸른 거죠. 12조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는 돈이 넘쳐났죠. 또 한편으로는 부의 분배 왜곡이 너무 심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갖다가 좌파적 시각으로 자꾸 간주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 경제학이나 정치에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본과 기술을 가진 소수가 대부분 가져가고 노동에 돌아가는 몫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자동화 IT 산업으로 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중산층으로서 노동자 계급을 이루고 있었고 또 화이트 칼라 계급이라는 중산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든 블루칼라든 중산층을 두텁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중산층이 거의 사라져 버리고 1대9의 사회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실제 분배가 심하게 왜곡되면서 나머지 지금 노동자로서 종사하는 사람은 과거와 같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 질 낮은 서비스 업종으로 이 빈곤의 광범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필버그의 몇 년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죠. 레디 플레이어 원. 그 영화에 나타나는 세상을 보면 인간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기술을 가진 소수가 지배하고 또 나머지 가난한 대중들은 전부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이런 데만 열광하도록 이 세팅되어 가고 있다. 자, 지금 현재 한국의 세계의 현실을 보세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엔터테인먼트나 이 스포츠에 게임에 열광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잃어버린 다수의 빈곤층 그리고 점점 소수에게 부가 쏠리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번에 퍼펙트 스톰을 불러온 원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기득권의 지식인은 기득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사회가 인정해주는 타이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학에서 지식인이 되려면 한국에서 서울대 경제학과나 연대 경제학과나 나와서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적어도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또 아이비리그나 과거에는 위스콘신 같은 주립대학을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데가 아니라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대학 서열상 알아주는 대학에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고 MBA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수직을 하고 있거나 연구소에 들어가고 국가연구소나 대기업 연구소에 그래야 그 사람이 경제학에 권위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일의 핵심은 그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권위를 경제학에서 가지는 동안에 이 사람은 벌써 기득권이 돼버린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의 자녀거나 기득권과 관계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경제학에 관한 썰을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사회, 지금 흘러가는 한국의 경제 룰을 오늘 아침에 보면 자, 윤석열 정부에서 마트에서 건강식품을 마음껏 팔고 그러면 이제 마트가 아닌 밖에서 건강식품 사는 사람은 다 망했겠죠. 배달 로봇이 거리를 활보한다. 벌써 배달 라이더들이 지금 수입이 꺾이고 지금 오토바이가 10만 대 이상 시장에 나와 있다는데 이제 로봇까지 경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윤 정권이 재경부 주제로 경제혁신 규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50건을 갖다가 벌써 규제 완화건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추경호 재경부 장관은 규제 혁신을 5년 내내 추진할 거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달콤한 포퓰리즘을 버리고 고통의 대수술을 할 거다. 가시밭길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며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재정 중독을 끊겠다. 그 재정 중독을 끊겠다는 사람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90%까지 비탄감을 해주고 시작하자마자 62조의
추경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윤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 민간 혁신을 띄웠다. 자, 윤 정부의 민간 혁신이라는 것이 거기서 민간은 누굽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민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대기업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은 대기업 위주로 국가의 경영 시스템을 끌고 가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은 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거대한 경제적 위기가 몰려올 때는 국가 주도로 버텨야 되고 경제가 이제 편안하게 저절로 잘 돌아갈 때는 민간 주도로 가고 정부가 그냥 중요한 것들만 이끌어줘도 되겠죠. 근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극복하는 것을 민간으로 가겠다? 포퓰리즘을 버리고 결국은 민간 주도로 가겠다. 규제 개혁을 그러겠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서 포퓰리즘이라면 다수의 이제 노동자나 대중들의 어필하는 것보다 기업이 주장하는 어필을 더 들어줘서 그들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 그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봇도 또 보도 통행이 가능해지고 음식 배달이 가능해지고 휴대용 X선을 병원 밖에 설치하고 조선소도 협동 로봇으로 일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거기에다가 드론까지도 지금 아주 자유롭게 띄우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든 그건 자유인데요. 크게 방향 설정의 타이밍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윤 정권은 이제 경제 위기에서 극복의 신마디를 못 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경제 위기가 10년 이상 갈 겁니다. 자기들 전부 마음속에요. 가치관, 사고관, 그리고 기존의 인식 등을 다 버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각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을 단단히 기존의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새로운 거대한 변화, 위기, 이것은 사회적 약자,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국가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서 주도적으로 가지 못할 거다라는 이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긴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가졌던 살아오면서 가졌던 상식과 기존의 편견 그리고 기존 기성세대의 사고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이 어려운 시기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릿속 생각을요. 이 변화하는 이 혹독한 환경에 맞추어야 된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저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